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수업 26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6 중단원 광복을 위한 노력, 1 소단원 민족운동 세력의 결집 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는 224쪽부터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학습목표부터 볼게요. 학습목표 보시면 1930년대 이후 만주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1930년대 이후 중국 관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을 정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주와 중국 관내 모두 이제 중국 땅에서 벌어진 것이지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작전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중 연합작전입니다. 한중 연합작전. 이전까지는, 남의 땅에서 이제, 그런 단독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한국인들끼리. 자, 근데 이제 중국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함께 연합해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누굴 상대로? 그렇죠. 일본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한중연합작전이라는 단어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연표 가시면요. 좀 중요한 사건들이 좀 나와 있는데 35년 가면 조선민족혁명당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단체였고요. 36년 가면요 동북 항일연군 결성이 됐고요. 여기서 참고로 그 북한을 이제 수립시켰던 그 김일성이 여기서 좀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38년 가면요 조선의용대라는 것이 창설됩니다. 조선의용대. 40년 가면요 한국독립당과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용어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중연합작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연표에서 본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그리고 아까 연표에서는 없었지만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이런 것도 있고요.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 연표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중국과 연합 만주에서의 항일운동, 그리고 중국 내 활동, 이건 관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내에서의 항일운동,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하게 보시면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된 배경을 첫 번째부터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31년 일본이 뭘 일으키죠? 그렇죠. 만주사변.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이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아주 극렬한 반일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한국인들을 좀 다르게 보게 된 거죠. 야, 쟤네가 사실, 그냥 나라 이름 좀 불쌍한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안 되겠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워야겠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한중연합작전의 사례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도 살짝 이 20년대부터 왔던 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연합해서 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아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구분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지역적으로 좀 볼게요. 북만주와 남만주 먼저 지역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이거는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북만주 같은 경우는요. 먼저 사람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라는 부대가 있었고요. 남만주에서는요.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독립당이 있고요. 조선혁명당이 있어요. 그 당에 속한 군대입니다. 한국독립당의 군대, 한국독립군. 그리고 조선혁명당의 군대, 조선혁명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가 또 1이 이상해졌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한중연합작전이라고 그랬죠. 한국인과 중국인이 같이 싸웠다 그랬죠. 해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 써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with예요. with 알겠죠? with예요. 누구랑 같이 싸웠느냐? 이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중국 호로군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호로라는 것은 이 철도의 그 길 있잖아요. 철로를 지킨다,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호로군. 발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쌍성보, 사도하자, 그리고 동경성, 대전자령이라는 곳에서 전투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름들이 좀 특이하죠. 이것은 중국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당 내지는 조선혁명군은 같은 경우는요, 이 중국 의용군과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영릉과
흥경성 등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를 막 하다가 나중에 양세봉 장군이 좀 돌아가십니다. 전쟁 중에 돌아가시는데 그 이후에 이 부대가 좀 흩어지게 됐다. 자, 그리고 1933년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확실히 좀 사회주의적 색채가 좀 있는 곳인데요. 33년도 가면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 인민혁명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북 인민혁명군. 그리고 36년 가면요, 이게 동북 항일연군이라는 것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재편되는데 여기서 자꾸 동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동북. 자, 만주 지역을 동쪽, 북쪽, 즉 동북, 북동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나라는 그래서 중국이겠죠. 자, 중국인들이 주로 이루어졌던 중국인들이 주를 이루었던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동북항일연군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좀 중국인들 중심이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한인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 한인 사회주의자 그리고 민족주의자가 일부가 따로 나와가지고 조국 광복회라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37년도 가면요, 보천보라는 지역을 공격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보천보 전투인데요. 이때 뭐 이제 김일성이 상당한 활약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자, 이제 관내로 들어갈 건데요. 자, 3번 가볼게요. 만주의 독립군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 이 위에 있죠? 여기 한국 독립군, 뭐 조선혁명군, 뭐 동북항일연군 이렇게 있는데, 자, 이들이 상당수가 좀 중국 관내로 이동하는 까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일제 만주 점령입니다. 이제 만주 사변에서 만주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장투쟁은 좀 만주 지역에서 어려워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일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왼쪽 즉 좌 그리고 오른쪽은 우죠.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당시에 중국 관내에서 민족 통일전선 이기는 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민족 통일전선이라는 거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둘 다 합쳐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좌라는 것은 사실 당시 사회주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라는 것은 당시에 민족주의를 의미하잖아요.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내 지역에서 좀 선수를 쳤던 그런 인물은 바로 이 인물입니다. 자, 의열단 중심. 누구의 의열단이겠습니까? 그죠? 김원봉,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그래서요,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 중심으로 해서 먼저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당시에 이 중국 관내에서 있었던 최대 규모의 민족통일전선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처음에 이 민족통일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좌와 우가 모두 합쳐져 있겠죠. 즉 민족주의, 사회주의 다 섞여 있겠죠. 하다 보니까 민족주의 계열이 강했던 조소왕과 지청천 선생이 같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같이 들어갑니다. 조선민족혁명당 쪽이 같이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이 점차 이것이 좌경화됩니다. 좌경화, 즉 이 사회주의 쪽으로 막 흐르게 되면서 이 조소왕과 지청천 선생이 오른쪽에 있던 즉 김구 선생이 만들어놨던 한국 독립당 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이 셋이 힘을 합쳐서 뭔가 만들게 되는데요. 자, 단체가 지금 한국 국민당도 있고 한국 독립당도 있고 조선혁명당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단체를 합쳐서 우리는 한국의 광복을 위해서 운동하는 단체들의 연합회이다 라고 해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게 37년도에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먼저 이 관내 지역에서 최초로 이제 당을 만들었던 민족통일전선 당을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김원봉 선생인데 그게 조선민족혁명당이고요. 김구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오던 김구 선생, 질 수 없죠? 우리도 만들 거야. 한국국민당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 조소왕 지천천 선생 등이 김원봉 쪽에 같이 가 있었다가 이 단체 조선민족혁명당이 점점 사회주의 경향이 강해지니까 이 조소왕 지청천은 아무래도 민족주의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김구의 한국국민당 쪽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세 당이 같이 연합해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는 것이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1937년이죠. 중일전쟁이 1937년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은요, 지금 민족주의 계열이 좀 빠져나갔잖아요. 그쵸? 조소왕이 이끄는 한국독립당, 지청천이 이끄는 조선혁명당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던 중도 좌파 세력들을 이제 끌어모으게 됩니다. 끌어모아서 다시 한번 이 민족통일전선 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조선 민족 전선연맹입니다. 그게 37년도의 일이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측에서 중국 측에 좀 허락을 받아서 무장 조직이었던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게 38년도의 일이고요. 중국 국민당에서 야, 너희도 좀 같이 싸우자. 너네 잘 싸운다며 라고 하면 요청하게 됐던 거죠. 그게 조선의용대입니다. 대장은 역시 김원봉입니다. 자, 근데 뭐 이쪽 오른쪽 가만히 있겠어요? 충칭에 정착 후 이거 한 40년, 41년 이렇게 되는데 충칭, 즉 그러니까 상하이 사변 이후에 계속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왼쪽으로 계속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내륙 쪽으로, 중국 내륙 쪽으로. 그래서 끄트머리에 도착했던 게 바로 충칭, 우리말로는 중경, 한국말로 중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충칭에 정착한 이후에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여기 써있는 그 세 개의 당이죠. 그쵸? 이 당이 야, 우리 이제 하나로 힘을 합치자 라고 해서 전에는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하나로 뭉쳐버리자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이 한국독립당입니다. 한국독립당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름이 한국독립당으로 해서 결성돼서 이것이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한다 라고 하게 되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야당이 없죠. 자, 무장 조직이었던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1940년의 일이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 조선의용대의 본대와 지대, 그러니까 본대는 진짜 메인 부대고 지대는 약간 이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부대죠. 그것이 이제 분화되는데 나누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중화 민족이 살던 그 지역이 주로 북쪽 지역이죠. 화북, 뭐 예난 이런 땅이 있었던 땅인데요. 자, 그러면서 조선의용대의 화북지대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이들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를 해서 항일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화북지대는 본대가 임정에 합류하자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본대와 지대가 분화됐죠. 근데 대부분은 화북으로 이동해서 화북지대라고 하게 됐어요. 그럼 본대가 지금 낙동강 오리알 마냥 남아있잖아요. 그 본대가 임정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내용 우리가 이따 볼 건데요. 자, 그러면서 임정에 합류하자, 야, 우리 이름 바꿔. 야, 쟤네 우리 임정에 붙어버렸으니까 우리 시대, 우리 더 이상 저 부대의 지대가 아니야. 우리는 독자적인 부대야.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조선의용군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김두봉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거거든요. 김원봉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김두봉을 주도해서 이들이 주도해서 조선 독립동맹, 줄여서 조독동이 결성됩니다. 그게 1942년도 일입니다. 그러면 이 본대가 조선의용대 본대가 임정에 합류하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 있지요. 자, 김원봉을 포함한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본대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게 42년도 일이에요. 당은 임시정부로, 군대인 의용대는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있죠. 아까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있던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연적으로 굉장히 이 좌와 우가, 즉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잘 합쳐진 그런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중국 그 만주 지역에서의 중국 한중연합작전,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의 항일운동, 그 와중에 이 사회주의 측과 민족주의 측의, 즉 좌와 우의 어떤 각각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꽤 복잡했는데요. 반복적으로 복습하시면서 내용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